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470페이지 그지? 470페이지에 승낙적격, 승낙의 효력에서 승낙적격 그지? 470페이지에 그 528조 보면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인데 거기 승낙의 효력, 뭐의 효력? 승낙의 효력.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승낙의 효력인데 그죠? 이거 승낙적격이라는데 다른 말로 승낙 기간 그지? 이 승낙 기간은 누가 정합니까? 청약자가 그지? 갑이 을에게 청약하면서 그지? 요 승낙 기간을 요렇게 정해 가지고 청약을 했습니다. 요 청약자고 요 승낙자인데 그지? 청약 기간을 누가 정한다? 승낙 기간을 누가 정한다? 청약자가 그지? 그러면 승낙자는 그러면 이제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승낙자 손에 달렸지. 계약을 성립시키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승낙자. 그럼 승낙자가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다시 승낙 기간 누가 정한다? 빨리 청약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승낙 기간을 정해갖고 청약하면은 승낙자는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은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승낙자가 승낙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상태를 승낙적격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승낙적격이라는 것은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은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승낙 기간은 이렇게 청약자가 친절하게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승낙자는 무슨 기간 내에 승낙하면 된다? 빨리 승낙 기간 내에. 근데 청약자가 이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청약했습니다. 무슨 약? 그냥. 그러면 승낙자는 어느 기간 내에 승낙해야 된다? 빨리. 승낙자는 어느 기간에 해야 된다? 빨리 상당 기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우리 법에서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되겠습니까? 요거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승낙기간을 정해가지고 청약했으면 승낙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청약자가 그냥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했단 말이지. 그러면 승낙자는 무슨 기간 내에? 상당기간. 그러면 요 상당기간이라는 것은 청약자 청약해서 승낙자에게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 뭐? 1. 승낙자가 승낙할 것인지 않게 망설이는 데 필요한 기간 뭐? 2. 승낙자가 승낙해서 그게 청약자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 뭐? 3. 1, 2, 3을 합쳐서 무슨 기간? 상당기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결국 승낙기간은 승낙적격기간은 그지? 승낙적격기간은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빨리 상당기간. 그 다음에 또 대화자 사이에 우리 책에서는 없지만 대화자 사이의 승낙적격기간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 대화 종료 시까지 그지? 승낙하면은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다음에 하고 넘어가고 요렇게 해서 계약의 성립은 끝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고개 들고 계약 성립 몇 개 있다 빨리 계약 성립 몇 개? 3개. 무슨 합치? 의사합치. 무슨 합치?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 계약 성립. 다시 계약 성립 몇 개? 3개. 무슨 합치? 무슨 합치?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 계약 성립 몇 개? 3개. 의사합치는 주로 뭘 가지고 설명한다? 청약과 승낙. 그지? 그럼 청약에서는 청약과 유인하고 구분돼야 되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인도 된다. 자판기. 근데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누구? 청약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안에 있는 걸 전체적인 걸 그림 그리는 거 그지? 그러면 이제 청약에서는 아까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구속력.
근데 도다라이도 처리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대화자 간의 청약, 그 다음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은 도다라이도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승낙기간은 몇 개? 3개.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대화자 사이의 승낙 적격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그지? 그러면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무슨 K? 오케이. 근데 불일치는 몇 개 있다? 빨리. 불일치는 몇 개 있다? 빨리. 2개.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는 알고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그럼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무슨 청약한 거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지? 그 다음에 서울, 부산, 무슨 이몽? 동상이몽. 무슨 이몽? 동상이몽. 무슨 이몽? 동상이몽. 맞습니까? 예. 그거는 어쨌든 당사자는 계약이 승립한 거로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를 당사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하는 점에서 뭐하고 똑같다? 차고는 몇 사람이? 한 사람. 무의식적 불합의는 몇 사람이? 2사람. 그럼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차고는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간다. 그지? 그런 거 자꾸만 여러분이 그죠? 그런 거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에 또 더 추가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아까 불합의 불승립은 아까 의식적 불합의와 그지? 의식적 불합의와 뭐 무의식적 불합의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빼먹었습니다. 제가 또 조금 그 시간이 걸리는 건 빼먹었습니다. 아까 승낙 효력 발생 시기 또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효력 발생 시기? 승낙 효력 발생 시기. 그지? 대화자와 격지자는 다르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빼먹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자, 용어만 지금은 용어를 가장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는 내용 자꾸 생각하냐면 용어. 불합의 하면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이건 뭐 1억 8천. 그럼 동상이몽. 그래? 합의 몇 개? 3개.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행. 제목 가지고 자꾸 공부하는 연습에 안에 내용 알려고 달라들면 처음부터 내용하고 공부하는 모습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쉽게 합격하겠는지 어렵게 합격하는지 합격은 하는데 막 어렵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딱 막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 큰 거 기억, 큰 거. 응? 계약의 종류에서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 쌍류 무편 그지? 그거 기억하고 합의 3개 불합의 2개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배상 청구하는가?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이지. 그럼 이거는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일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그죠? 귀책 사유로 귀책 사유가 있고 한쪽은 귀책 사유는 고의 또는 뭐 과실 있고. 자, 그럼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일때 요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러면 요 누가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상대방이 요 귀책사유 원시적 불능은 귀책사유로 원시적. 이건 뭐냐면은 갑의 집이 있었습니다. 언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있다. 근데 이미 집이 불나가지고 없다. 근데 갑이 뭐 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요거는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거든. 계약은 일단은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을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 무과실. 선의 및 뭐다? 무과실. 믿었던 무슨이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간단하게 요거 이미 집 있다 없다 빨리? 없다. 불나가지고 없다 말이지.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을 소유고. 근데 이 을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근데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있어도 실제에서는 유효 무효 빨리 무효. 실제에서는 무효. 유효라고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에 대한 손.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민법에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이냐면은 이행이익.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갑이 을이 받았을 이익액에 대한 손해배상, 이걸 무슨 이익? 이행이익인데, 요것만 우리 법조문에 요것만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 무슨 이익? 신뢰.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집이 있어가지고 갑이 을에게 이행했더라면 을이 받았을 이익액을 이행이익이라는 말씀다. 예?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어떻게 해도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해라. 빨리.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다시 뭐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무슨 이익? 신뢰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요게 이제 끝이다. 그래서 요 우리 법 조문에 있는 것은 요 계약 체결 사유 과실만 무슨 이익이고 신뢰이익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하면 잘 모르겠다. 전부 다 무슨 이익이다. 빨리 이행이익. 요것만. 그래서 특이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적 불자, 무슨적 불능으로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무슨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고,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한쪽은 잘못, 한쪽은 깨끗. 요런 요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한쪽은 잘못, 한쪽은 뭐 깨끗. 믿었던 무슨 이익?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럼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매매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은 물건, 채무자, 채권자, 반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채권자인데, 누가? 매도인은 뭐 안 주면서 빨리. 매도인은 물건 안 주면서 자기 채무는 뭐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채무, 대금 채무 이행을 요구하면은 매수인이 무슨 이행 주장?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다시, 매도인은 자기 채무는 뭐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요구한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동시행 주장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너가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매수인은 일방의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예? 매수인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이걸 무슨 이행? 동시행.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법조문을 가지고 보자. 안에 책 내용 많은데, 그냥 오늘 그냥 기초 강좌니까 기본. 자, 어디 가냐면 482페이지. 원래는 이거 여러분 그저 다른 그 학원 같은 데는 이게 뭐 원래 길라잡이라는 안 가면 기본에 해라고 이 책을 줄여놓은 거 있거든. 그 막 용어만 짝짝 해놓은 거. 근데 그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어차피 또 책선 이게 책이 중요하거든. 책에서 이제 그걸 뽑아서 하니까 요거 기본적인 거 536조. 자, 482페이지 찾았습니까? 482페이지 밑에 법조문이 있습니까? 예. 몇 조? 536조 무슨 항변권? 동시에. 자, 당사자 일방은 하면 요 매수인 생각하면 됩니다. 일방은 끊고, 일방은 누구 생각하면 되노? 매수인은 무슨 방이? 상대방 누구고? 매도인이 채무 이행을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줄 끊고, 쭉 읽으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험 딱 칠 때 연필 가고 쭉 줄 치고 있죠. 아, 저 사람은 몇 점? 50점. 딱 안다. 끊어야 된다. 쭉 읽으면 안 된다. 다시, 무슨 방은? 일방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채무를 뭐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끊고. 자, 매도인이,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를 가리키노? 매도인이 채무 이행을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끊고.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노? 매수인.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널. 그러나 뭐나? 그러나. 자, 그러나 설명한다. 그럼 원칙은 매도인은 물건 주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그냥 그럼 매도인이 아까 매수인은 일방은 매도인이 채무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빨리 거절.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무슨 절? 거절. 이걸 무슨 이행? 동시행. 즉 그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매수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수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처음부터 뭐 주기로 돼 있는 경우? 성금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귀할 때? 물건이 귀하거나 안 가면 내가 물건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는 돈부터 주기로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는 매수인이 무슨 의무가 있고 빨리 선의이행 의무, 그걸 선의이행 의무로 한다. 선의이행 의무가 있고 물건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걸 후이행 의무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자 돈부터 달라고 하면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빨리 줘야지. 그런 경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지? 자, 성금 주기로 돼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후행 의무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변제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기에 있지 않는 경우?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게 그러나다. 그러나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기에 있지 않은 때, 빨리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다른 말로 일방은 무슨 의무가 있는 때, 선의행 의무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매도인이 아까 변제기 있지 않고 후행 의무가 있고 물건 안 주고 뭐부터 달라고 해도 빨리 돈부터 달라고 해도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금 주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금. 그러나가 그렇다. 그러면 그걸 선의행 의무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매도인은 무슨 게 있지 않다. 빨리 변제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2항. 그럼 당사자 일방이, 그럼 자, 일방은 아까 매수인, 상대방은 매도인의 때에 일방이 선의행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무슨 게 있지 않다. 빨리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나 했죠. 그러나 일방이 자, 그럼 상대방이 변제기 있지 않으면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무슨 금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금. 그러나 성금 주고 상대방은 변제기 있지 않으면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이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끊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선의행 의무. 그지? 근데 자, 선의행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변제기 있지 않다. 같은 말입니다. 선의행 의무가 있고 상대방 변제기 있지 않다. 같은 말인데 해야 할 경우 끊고 근데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고출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선의행 의무가 있다더라도 무슨 의무가 있다더라도 선의행 의무가 있고 다시 선의행 의무가 있고 변제기 있지 않다.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근데 선의행 의무가 있고 상대방 변제기 있지 않으면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선의행 의무가 있다더라도 상대방 채무가 이행이 곤란할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다시 상대방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그럼 자, 뭐 주고? 성금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동시행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성금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지금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즉 가가가가 붙어있다. 이게 금방 뭐랬노?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가가가가 뭐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붙어있단 말이지. 그럼 돈 먼저 줘도 나중에 소유권 이전 물건 못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 그거 없애라.
그러면 그러면 돈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저랑 본문과 같다 하는 말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금 거기에 536조는 유형을 지금 몇 가지 설명하고 있노? 금방 세 가지, 그치? 자, 원칙은 아까 죠. 상대방은 자기 채무를 뭐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일방 채무 이행하면은 일방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그게 본문. 그러나 상대방이 무슨 게 있지 않다? 변제기 있지 않으면은 변제기 있지 않다 하는 말은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 거의 생략되어 있다. 무슨 의무가 있다? 선이행 의무가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이항은 일방이 먼저 이행하고 상대방은 변제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이 곤란할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은 여전히 또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선이행 의무가 있으면 항상 동시행 주장 못한다. OX, X.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이 곤란할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 다른 말로 채무학과의 현저한 사유가 있어. 뭐 현저한 그런 말 들어가 있으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은 돈 먼저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아까 뭐 가가가 붙어 있다. 그럼 그 가가가 없애라.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없애라. 그러면 돈 주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그 유형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가지고 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요건에서 나오고, 그죠? 근데 이제 어느 게 나오냐면은, 그거, 485페이지에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이런 거네. 무슨 이행관계 있는 거? 이거는 구구단처럼 외워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요 세 개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여러분, 무효 취소, 해제, 복귀. 무효 취소되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 해제하면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런 단어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행, 불능, 늑자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러면 된다. 그 다음 매수 청구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저번에 할 때 지상권을 할 때는 뭐 지상물 매수청권, 그 다음에 비워줄 수 있는 경우는 뭐 부속물 매수청권. 그래서 그냥 요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시, 그래서 요걸 매수청구권 행사시 하면은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요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동시행이다. 다시 요 세 개 일단 세 개 가지고 잘 낸다.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 불능, 매수 청구.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 불능, 매수 청구.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 불능, 매수 청구. 요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시. 여러분, 전세권 소멸할 때는 설정자는 뭐를 반환해야 되고, 전세금, 전세권자는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목적물 인도 무슨 이행? 동시에. 그럼 전세권 소멸시하고 같은 구조 가지고 있는 건 무슨 차 종료시?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다섯 번째, 가등기 가담법에서
가등법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슨금 지급과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본등기 및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여섯 번째, 자 요거 짱 중요. 여러분 돈 주면서 무조건 뭐 받노? 영수증. 요거 주로 변제하면서 뭐가 와야 되냐면 영수증이 와야 된다. 영수증 교부 무슨 이행? 동시행. 됐습니까? 변제하면서 뭐가 와야 된다? 영수증. 변제하면서 뭐가 와야 된다? 영수증. 되겠습니까? 변제하면서 뭐 와야 된다? 영수증. 계약서 주세요. 채권증서란다. 채권증서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근데 일곱 번째 원인 채무 변제와 담보로 교부된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요거 요 한 7개 뭐 더 있는데 한 7개만 외우면 된다. 요거 기본적으로 요 3개 잘 내고 변제하면 무조건 뭐 와야 된다? 빨리 영수증 와야 되고 말소가 오면 안 된다. 절대로. 됐습니까? 돈 주면서 말소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말소가 동시행 나오는 거 이런 거 이제 말소가 동시행 나오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매매에서 그렇다. 어디에서? 매매에서 말소는 동시행이고 그 외에 돈 주면서 말소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렇게 한다. 돈 주면서 뭐 받아야 빨리? 영수증. 말소는 후행어무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돈 주면서 뭐 받아야지? 영수증. 뭐 오면 안 된다? 말소 오면 안 된다. 말소는 어디에서만 오는 거다? 매매. 그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럼 돈 갚으면서 뭐 받아야 되노? 빨리? 돈 갚으면서 뭐 받아야 되노? 빨리? 영수증. 근데 요 음이 교부된 경우는 요 음행위는 요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냐면은 무인행위다 말이지.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됐습니까?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 또라이 상태로 발행했던 착오로 발행했던 돌아왔다 발행권자가 뭐진다? 책임집니다. 자, 그러면 좋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음을 맡겨놨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뭘 맡겨놨다? 그럼 돈 갚으면서 영수증 받아도 채권자가 음을 가지고 써먹어버리면 돌아왔다. 일단 발행권자인 채무자는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럼 무슨 변제? 이중 변제 위험 때문에. 무슨 변제? 이중.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 갚으면서 음을 맡겨놓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빨리 영수증. 근데 이런 경우는 영수증보다 더 급한 거는 무슨 발환? 발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뭐 우리 책에 거 안 나오고 저 칠판기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무슨 부담으로 넘어간다? 위험부담. 무슨 부담? 위험부담. 무슨 부담? 위험부담. 그지? 위험부담은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어느 거? 어디에서? 아까 예 그거 한다. 어디에서? 인천에서 어디에? 부산까지 배 인도하기로 했다. 어디에서? 목포에서 무슨 사? 빨리? 폭삭. 무슨 사? 폭삭. 그럼 누구의 귀책 사유 없이? 매도인 귀책 사유 없이 불능, 약속 못 지키게 돼도 매도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 그럼 뭐뭐 없어졌노? 배. 그럼 자 다시
매도인이 약속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며칠 날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다 빨리? 27일. 예를 예운다. 며칠? 27일. 그럼 며칠 날 배를 띄웠다? 25일 배를 띄웠는데 며칠? 인천에서 배를 띄웠는데 며칠? 26일. 어디에서? 목포에서 무슨 삭 빨리? 폭삭. 가라앉았다. 그럼 매도인이 약속 못 지켜도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더 이상 책임 물을 수 없고, 그럼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걸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물건 누꺼? 매도인. 매도인은 채권자 채무자 빨리? 채무자. 그걸 무슨 자주의? 채무자. 그럼 채무자주의는 양쪽 다 잘못 없이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뭐 없어졌다? 물건 누꺼 거?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걸 이제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받고 옆집에 사는 병을 실화로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매도인의 잘못 없이 집 이행할 수 없게 됐단 말이지. 그럼 매수인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자기들끼리 해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병에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별도로 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기준은 아까 누구 잘못만 없으면 된다 빨리? 매도인 채무자. 그럼 매수인도 잘못이 없이 불능이 됐다 하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어. 그럼 채무자주의는 어떠냐면은 계약 후 아까 태풍, 수해, 자연력 됐습니까? 계약 후 태풍, 수해, 자연력, 계약 후 제3자 병의 행위로 불능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무슨 자주의? 빨리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기준은 누구만 잘못이 없으면 되냐면 누구만? 빨리 채무자.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뭐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근데 부산항에 입항시켰습니다.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항에 입항시켜서 며칠 날? 27일, 25일 날 배를 띄워가지고 자 해가지고 25일 날 배를 27일 입항시켰는데 매수인이 일본 출장 가고 없다. 매수인 요건 무슨 자? 채권자 됐습니까?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무슨 지체 중에? 수령. 28일 날 부산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무슨 사? 폭삭. 누구 잘못으로 폭삭? 매수인.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걸 채권자주의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위험부담 한 보면은 그거 537조 488페이지 핵심 단어 찾습니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게 핵심이지. 그럼 양쪽 다 아까 목포 생각하면 되는 목포.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목포에서 무슨 사? 태풍을 만나가지고 무슨 사? 폭삭. 채무자는 이행을 뭐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매도인입니다. 이행 청구하지 못하고 매수인도 이행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럼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게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란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럼 537조는 핵심 단어 찾아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자, 근데 아까 부산항에 입항시켰습니다.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또 자,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무슨 자?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 채권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하면 뭐만 청구? 빨리 대금만 청구. 그래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채권자주의. 자, 538조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 채권자는 누구? 매수인.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하면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된다? 빨리 대금. 그래서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자 끊어라. 어디 끊노? 채무가 끊고 뭐가 끊고? 채무가 끊고 자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끊고 자주 끊어야 된다. 자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끊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키노? 빨리 매도인은 상대방의 대금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무슨 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줄치고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자 부산 앞바다까지 이행했다 했는데 수령지체 중에 수령 27날 아까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근데 일본 출장 가고 없다 무슨 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28일날 뭐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무슨 삭 폭삭 그런 경우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같다 하는 말은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채권자주의는 뭐만 받으면 되노? 매도인이 뭐 대금만 받으면 되잖아 그지? 뭐만 받으면 된다? 대금만 받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채권자주의가 되면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되노? 물건 대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채권자가 이익 본 게 있다. 아니 채무자가 뭐 본 게 있다? 이익 뭐 운송비가 전략됐거나 보험금을 받았거나 한 경우는 그거는 어떻게 한다? 채권자에게 돌려준다. 됐습니까? 채권자주의가 됨으로써 누가 이익 본 게 있다? 빨리 채무자. 그래서 전항의 경우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이익 본 게 있으면 이런 채권자에게 뭐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위험부담은 아까 위험부담 뭐 생각하면 되노? 매도인은 아까 어디에 있고 빨리 매도인은 어디에 있고 인천 매수인은 어디에 있고 부산 어디 이행하려고 하다가 어디에서 폭삭 목포에서 뭐를 만나가지고 태풍 폭삭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매도인도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아무 일이 없었던 그 뭐만 없어졌다? 배는 누구? 채무자. 그걸 채무자 위험보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채권자주의는 누구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수령지체 중에 이런 말로 오면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딱 요건 가벌병으로 나온다. 가벌병으로 나오면은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양쪽 다 잘못이 없이 불능하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럼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수령지체 중에 나오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는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게 위험부담. 그럼 또 위험부담은 아까 뭐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느냐 하면은 해제, 손해배상 그 두 개 단어가 없다. 그래서 위험부담 줄 땡겨 가지고 해제 X, 손해배상 X. 그치? 그럼 위험부담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해제 어쩌고 저쩌고 손해배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OX, X. 그치?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그럼 그 어디에 있냐면은 이거는 그 여러분 490페이지 대표의제 안 보면 위험부담 나오면 틀리면 안 되거든. 그거 뭐 한 보면 위험부담 1번 한 보면 찾습니까? 490페이지 대표의제 문제 특정 건물 갑이 을에게 매도한 계약은 이 건물이 병의 방화로 아까 병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그럼 아까 병에게는 불법이 별도로 하고 자 갑과 을이 중요하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양쪽 다 잘못이 없이 불능. 무슨 자주의? 빨리 채무자주의. 그러면 건물 인도 업무를 면하고 없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찾으면 되거든. 그럼 답은 몇 번이고 몇 번? 2번. 업무를 면하고 청구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자주의? 빨리 채무자주의. 그치? 요렇게 한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 쌍방의 귀책 사유 없으면 아까 자연형 태풍 수해 그 다음에 제3자 병의 행위로 누구의 행위로? 제3자 병의 행위로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자주의? 빨리 채무자주의.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2번도 한번 해보자.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자 틀린 거. 자 을이 매도인입니다. 누가 매도인입니까? 을. 자 1번 갑과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끊고 그럼 이거는 무슨 자주의고? 빨리 채무자주의지. 청구할 수 없고 의무도 없고
청구할 수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이렇게 된다. 무조건 무슨 자주의니까? 채무자주의. 그 다음 2번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이로 소실된 경우 그것도 끊고 요까지 끊고 요것도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하면은 만약에 아무 일이 없었든 그럼 계약 을은 만약에 을이 만약에 수령한 게 있다면 을은 매도인입니다. 수령한 게 있다면 갑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준 거 있으면 무조건 돌려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갑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갑이 매수인입니다. 지금 자 갑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하면 갑은 지금 누구고? 빨리 매수인 채권자. 갑은 채권자. 여기서는 제가 갑이 을에게 했지만 여기는 거꾸로 문제는 여기 을의 집을 지금 누구한테 판다? 빨리 갑에게. 그럼 여기는 을이 무슨 자? 채무자. 갑은 무슨 자? 채권자다. 자 지금 누구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하면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갑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요렇게 간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갑이 을에게 일반 나오는데 요것처럼 출제자가 비겁하게 을이 갑에게 판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치사한 거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중개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도 나온다. 워낙 시험 많이 치니까. 자 그러면 다시 1번 2번은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3번은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래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계속 붙이면 빨리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꼭 조심해야 된다. 1번 2번 3번 전부 다 뭐 없고 빨리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4번 갑니다. 4번은 매도인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이거는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갑은 계약을 이거는 4번은 위험부담이 아니고 요거는 누구?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이거 오리지널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갑은 누구고? 매수인. 매수인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1번 2번 3번은 무슨 부담? 위험부담. 4번은 무슨 부담 아니고 위험부담 아니고 무슨 불능? 이행불능.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있다. 요거는 위험부담. 채권자주의. 갑은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소실된 경우 하면 뭐만 청구? 빨리 대금만 청구.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있고 뭐 없고 빨리 계속 읊어라.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뭐만 받으면 된다? 갑은 을에게 뭐만? 을은 갑에게 뭐만? 대금만 지급 청구할 수 있고 무슨 죄 없고 빨리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무슨 부담이니까? 위험부담. 다시 1번 2번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3번 5번 채권자주의. 3번 5번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채권자주의는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하고 어쨌든 1번 2번 4번 5번은 위험부담이잖아요. 위험부담 되면 뭐 없고 빨리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4번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위험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이 시험 문제 나온다. 여기 무슨 이행? 동시행은 딱 나오면 요건, 아까 요건 나오든지 안 가면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하면 요 칠판 거 가지고 이 칠판 거 있으면 다음에 다 맞춘다. 책에 있는 거 하지 말고 무슨 판? 칠판.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 청구. 이건 무조건. 매수 청구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다시 뭐 무효, 다시 한다. 자, 시작.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 청구.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 청구. 다시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 청구. 요런 말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전세권 소멸, 임대차 종료 같은 유형이죠. 무슨 이행? 동시행.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주로 나오는 거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 변제하면 뭐 오면 안 된다? 말소 오면 안 된다. 절대로. 말소는 어디에서만 오는 거다? 매매. 그럼 일반적으로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빨리 영수증. 근데 뭐 음을 맡겨놓은 경우는 음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영수증보다 더 급한 거는 무슨 반환이다? 음반환. 무슨 변제 위험 때문에 그렇다? 이중변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지?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그러면 결국 그죠? 위험부담은 기준 누구만 잘못이 없으면 되노? 채무자. 채무자는 누구? 매도인.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래서 채무자만 없으면 된다. 근데 채무자가 아까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되는 건 아까 무슨 불능? 아까 4번 무슨 불능? 이행불능은 위험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위험부담 되려면 누구만 잘못이 없으면 된다. 빨리 채무자. 채무자는 누구? 매도인. 그치?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기준. 위험부담 기준. 채무자, 매도인, 귀책 사유 없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꾸만 여러분 지금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그죠? 이만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머리를 자꾸만 요렇게 넓힌다고 생각해야지. 자꾸만 이 머리 안에서 다 집어넣는다 하면 안 들어간다. 여러분 이 지금 요 부분이 중요하다. 자꾸만 늘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하면은 머리가 자꾸만 커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머리가 이만한데 이 머리에 딱 안 들어가는 거지. 아까 여러분 컴퓨터로 치면 286이고 저는 무슨 티엄? 펜티엄. 요즘은 펜티엄도 안 되잖아. 요즘 코아, 그지? 코아 i3, i5, i7까지 막 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286 가지고 자꾸만 이거 달라들면 안 되고 286이니까 빨리 무슨 86으로 가야지. 386 펜티엄 해가 코아로 자꾸 넘어가야지. 자꾸만 286에서 자꾸만 이해 안 가네 그러면 계속 이해 안 간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다 보면은 언제 이게 가냐면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 뭐가 흘러가야? 시간이 흘러가면 386 펜티엄 해가 코아로 간다. 이번 달에 하면 지금 오늘 어렵잖아. 오늘 왜 어려운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해서 그렇다. 너무 많이. 뭐 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머리가 지금 막 다운되려고 막 이게. 에? 그럼 한 개만 하면 위험부담은 기준 누구 잘못도 없으면 된다. 빨리 채무자. 채무자는 누구? 매도인만 잘못이 없이 불능. 상대방도 잘못이 없다. 채무자주의.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 뭐만 청구? 대금. 근데 매도인의 잘못으로 불능하면 이건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치? 아까 그 490페이지 그 2번 꼭 기억한다. 1번, 2번 다 좋은 내용이 되게. 그 490페이지 1번, 2번은 꼭 기억해야 된다. 1번, 2번. 그러니까 전형적인 거 한두 개만 확실하게 내가 가슴 위 와 닿도록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다른 거 해놓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그치? 뭐를 위한 계약? 제3.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갑이 을에게 자동차 한 대 주면서 갑이 을에게 무슨 차? 자동 줬다. 이게. 그럼 을은 대금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을은 뭐를 지불해야지? 대금. 누구한테 줘야 되노?
갑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갑이 야 내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지불해라 라고 그럼 갑이 지정하는 병에게 대금을 500만 원 지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제3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를 뭐를 위한 게야? 제3자. 다시 갑이 을에게 무슨 차 주고 자동차. 그럼 을은 대금을 누구한테 줘야지? 500만 원. 갑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갑이 내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줘라? 병에게. 갑이 지정하는 누구에게?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이걸 뭐를 위한 게야? 제3자. 그러면 했을 때 참 이제 요거 기억하면 된다. 제3자를 위한 게야. 그럼 아까 위험부담은 아까 뭐 기억하면 되노? 채무자인데 아까 어디에 있는 매도인이?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어디에 있는? 부산에 있는 소비자에게 배를 인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천에서 어디로? 서해안으로 가다가 어디에서? 목포에서 무슨 풍을 만나서? 태풍, 폭삭, 그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무슨 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안 가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폭삭 하면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거 자꾸만 기억하면 되지. 응? 응. 동시행은 원칙 매매. 아까 매도인이 뭐 안 주면서? 매도인이 뭐 안 주면서? 물건은 돈부터 달라고 한다.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동시행 주장한다는 말은 매수인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지만 근데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 성금 주기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아까 무슨 게 있지 않다? 변제기 있지 않다. 그런 경우는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선이행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변제기 있지 않다.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매도인의 물건에 뭐 채무이행이 곤란할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3개 기억해야지. 몇 개? 3개. 그렇게 자꾸 접근해 나가요. 내가 아까 그러면 이제 그 3개만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 9월달쯤 돼가면 아무리 복잡한 이야기 해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조금만 복잡하면 오 선생님 헷갈려요 이러잖아요. 아직까지 이거는 아까 한창 남았다. 이게 복잡한 게 선생은 복잡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왜?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게 연습하는 거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할 정도가 되면은 복잡한 거 해도 이제 일 안 하고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지. 여러분 머리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공부하면은 꼭 첫 번째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설사 떨어지더라도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얻는다. 근데 꼭 합격해야 된다. 얻는 것 떠나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합격해야 된다 꼭. 그지? 그 합격하려면은 띵한 것도 앞으로 더 띵한 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자꾸만 띵한 거 할 때 재밌다 생각해야지. 여러분 띵한 거 하네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불만으로 하거든. 그럼 그 사람은 합격에서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띵한 걸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합격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한 걸 많이 해야 띵한 거.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은 띵한 걸 많이 안 했다. 왜? 혹시나 처음부터 띵해가지고 막 미칠까봐. 1월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띵한 걸 하는 거지, 뭐. 1월달, 2월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제 기본 강좌니까. 응? 근데 이제 띵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가면 띵하면 일단 선생은 아무리 띵한 거 해도 내 거 건져야 되잖아요. 선생이 10개, 근데 왜냐면은 선생이 10개 이야기 하잖아, 그지? 어떤 사람은 왜 한 개도 못 건져가냐 하면은 자기가 다 가져가려니까 한 개도 못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선생이 10개 이야기한다. 10개 다 가져가려면 못 가요. 선생이 10개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고 가면 된다. 내가 저기서 아까 3개만 알아듣는다. 3개만 확실히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3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또 3개 하고 6개 하고 그 다음 8개 이래 가거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욕심이 많다는 거지. 왜냐면은 여러분 딱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여러분 학생을 교육하기도 학생을 40명 넣어놓고 단어 5개를 딱 주면서 밖에 나와서 예고도 좋다. 누가 제일 먼저 나가냐? 공부 못하는 애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5개
나가잖아요. 그럼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 항상 확실하게 가거든. 나갔잖아요. 한참 1시간 후에 5개 아까 외운 사람 다시 들어간다. 처음 맨 먼저 나갔다면 못 들어간다. 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지금. 그게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누구 중심으로? 내가 이득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된다. 아까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다. 선생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하거든. 선생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많이 하려는 걸 딱 선생도 여러분이 다 가져가면 좋은데 머리가 다 다르거든. 여기서 머리가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조사해 보면은 옛날에 공부 조금 한 사람도 있고 진짜 나는 법자도 모르는데 비업자도 모르는데 이번 달에 와가지고 이제 뭐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용어들이 있대. 내가 아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그 자꾸만 내가 앉아서 옛날에 계약했던 거 생각해갖고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뭐 맞다, 책 맞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2달 동안 하면서 새로운 용어 많이 알았잖아요. 맞잖아요. 그지? 이게 확실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법은 뭐 다르구나. 이게 알았잖아. 그지? 그럼 오늘 한 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동시행. 그지? 그 다음에 청약, 유인, 승낙. 그지? 그럼 의식적 불합이, 무의식적 불합이 차고, 뭐 이런 거 많이 알았잖아. 그런 단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알았잖아요. 유치권, 담보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이런 거, 그지? 그럼 밖에서 전세방 이승해도 뭐 안 하면은, 등기 안 하면 전부 다 무슨 차? 임대차. 법에서 전세권 하면 무조건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한 거? 등기, 그지? 그런 거. 이제 그게 이번 달에는 사실 머리에, 오늘 오다 보니까 그, 6층인가 이게 그게 있더라고. 이게 교습소가 코팅 연구소 해놨대게. 무슨 연구소? 코팅 연구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선행학습. 무슨 학습? 선행학습. 선행학습하는 그 교습소더라니까. 그걸 무슨 연구소? 코팅. 우리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뭐 11월달, 12월달 머리에 무슨 팅 한 거지? 코팅 한 거지. 기초 강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려운 거 안 하고 그냥 무슨 코팅.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하면은 좀 고급적인 용어로 하면 코팅이고 시장용어로 하면 머리에 뭐 발랐다? 바다를 한 발라는 거지. 이제 돌아가게 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제 1월달, 2월달은 여러분은 그래도 다음에 한번 알아듣거든. 그럼 1월달, 2월달에 오는 사람 있잖아요. 야, 미치거든. 근데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 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 그 사람 몰라야 맞습니까? 알아들어야 맞습니까? 몰라야 맞지. 그게 정의에 합당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다. 나중에 언제 오냐? 뭐 5월달이나 7월달에 오는 사람이 있거든. 5월달이나 무슨 달? 7월달.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옛날에 바다를 이미 발라갖고 앞에 2년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몇 년? 2년. 그럼 합격하면 그 사람은 4개월 만에 합격했다거든. 근데 앞에 몇 년 생략하고 2년이나 3년을 생략하고 나는 4개월만 빠삭해서 합격했다 이러는데 앞에 조사해보면 몇 년이 생략되어 있다? 3년 4개월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공부해보면 여러분 4개월 빠삭해갖고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진짜 좀 아무것도 모르는 법을 내가 옛날에 공대 졸업했다 했는데 이번에 4개월 빠삭 한다고 잘 안 된다. 안 된다. 뭘 알아야 뭐 답을 하지. 옛날처럼 옛날에 1회 2회 때는 가능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면 답 못한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11월달 12월달부터 공부했던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격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바다 한번 발른 사람하고 안 발른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긍지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공부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선생님이 어려운 것만 한다. 빨리 저기서 가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가장 쉬운 게 뭔가? 내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 골복잡하다. 안 해도 좋다. 와. 60점. 굉장히 이렇게 매우 어렵다.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차는 몇 점이 100점이냐면 80점이 100점입니다. 80점만 90점 받으면 필요 없습니다. 점수가. 왜? 학교로 몇 점 받아야지. 한 개는 몇 점 받아야 되거든. 40점 해서 두 개 몇 점 넘으면 되노? 12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 90점 받을 필요 없다. 몇 점 받으면 제일 좋은 점수 빨리 80점. 그럼 학교로는 몇 점 넘어야 된다. 40점은 넘어야지. 90점 받고 38점 받아도 안 되거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민법이나 학교로는 몇 점이 100점이다. 80점이 100점이지. 그럼 한 8개 정도 틀려도 관계없다는 거지. 8개 틀려도 100점이다. 그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공부한다. 편안하게 자꾸만 할 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그지? 그럼 아까 위험부담 하면 기준 채무자. 그지? 동시행 무슨 치기?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근데 상대방이 물건 안 주면서 돈 달라고 한다.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그지? 그런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 의식적 불합의는 무슨 거? 알고 변경을 가한 승낙, 족걸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그걸 무슨 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는 무슨 이몽? 동상이몽. 부산, 서울. 서울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집? 부산에 있는 집. 부산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집? 서울에. 그럼 자기들끼리는 계약 성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당사자 알고 모르고 하면 뭐 나와야지? 자고. 자꾸만 그런 단어를 기억하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